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52화 오늘은 이겨야 산다 K리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강등권 경쟁, K리그 우승팀 경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이 한창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상윤 위원님은 오랜만에 뵙네요. 맨날 오랜만에 봬요. 한 주 쉬었는데 인제하고 진천을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축구협회에서는 그 아이들 클리닉 갔다 왔는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네. 유소년 축구 발전에 힘을 쓰고 계신데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제 캐치하셨습니까? 좋아졌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자리 비우지 마세요. 왜 그래요? 자리 비우면 바로 뒤에서. 자기도 한 번씩 비우면서 왜 그래? 나한테만 뭐라 그래? 자, 지금부터 경고합니다. 자리 비우시면 그 자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아니,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또 배성재 캐스터와 박지성 위원 뭘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바쁜데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유명하지도 않은 선수인데 이미 뭐 은퇴해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몰라요 박지성 그러면. 근데 박지성보단 박문성이죠. 그건 아닌데 요즘 뭐 손흥민과 이강인 정도 돼야. 하기차까지. 그럼요. 네네네. 참 먹거리 잘 바꾸시는데. 네. 박지성 위원님 잘 계시죠? 네, 지금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뭐 감독할 생각은 전혀 없어서 예. 거기서 축구 행정이나 축구 비즈니스와 관련한 공부나 경험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일 있을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감독이 아닌 또 다른 축구 현장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번에 박문성 위원님께서 네. 한 말씀이 저는 지금도 너무 웃겨요. 영국 백수다. 백수긴 백수죠. 네. 나도 솔직히 그런 백수는 하고 싶어요. 저도요. 네. 근데 몇 가지 직함들이 있어요. 뭐 맨유 홍보대사기도 하고 AFC에서 또 맞아요. 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조만간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번 주에 안 계셔서 좀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죠. 유상철 감독님하고는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상 위원님? 저는 통만 합니다. 화팅하라고 하고 그랬더니 선배님 고맙다라고 톡이 오는데 전 분명히 강해요. 유상철 감독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유비거든요. 그럼요. 케어 그 건강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서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상철 감독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자, 정말 K리그가 역대급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요. 임경재, 경인재, 재경인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그야말로 역대급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K리그 MVP 출신이죠. 몇 년도죠? 93년도인가요? 93년도입니다. 예. 이상희 위원님, 올해 K리그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역대급이에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야 되는 우승 경쟁 그리고 강등권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티켓까지 걸려 있죠.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가 쫄깃쫄깃합니다. 박문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극장 같아요. 예, 너무 극적인 승부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게 이제 증명된 것이 올해 관중의 숫자가 이미 뭐 아주 기록적인 수치가 좀 나오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는 뭐 이미 한참 넘어섰잖아요. 관중이 그만큼 경기가 재밌어서 그런 건데. 최종전에서 이렇게까지 결정된 게 있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세 개가 재밌어요.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승 경합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울산하고 정보가 그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대구냐 서울이냐 포항도 가능성은 있는데 포항은 뭐 거의 좀 말이 안 되는 가능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잔류하느냐. 정말 역대급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프로축구 연맹에서 했잖아요. 이게 또 보니까 대진이 컴퓨터로 다 저기 한다며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도 지금 아주 뭐랄까 MVP인데요, MVP. 컴퓨터가 MVP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습니다. K리그 원년 멤버 제주는 얼마 전에 또 수원에 2대4로 패하면서 마지막 38라운드와 상관없이 강등이 확정됐는데요. 이제 인천과 경남 두 팀 중에 한 팀이 살아남습니다. 일단 경남 지난해와 달리 올해 강등권 경쟁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 중심 선수들이 빠져나간 게 일단 가장 크죠. 말컹. 코어라인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사람에게도 이 척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하. 이 중심축을 이루는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말컹, 최영준, 박지수 그러니까 중심축이 다 빠졌어요. 동시에 빠져버렸고 그래서 변화가 좀 컸는데 그런데다가 지난해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습니다. 선수단은 조금 쪼그라든 느낌인데 아챔이라고 하는 것까지 또 소화를 해야 되니까 너무 벅찼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시즌 만에 확 떨어져 버렸네요. 예.
자, 한편 인천은 생존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생존을 확정짓겠다는 인천의 의지가 대단한데요. 비교도 일단은 인천이 올라갑니다. 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런 비교도 되는 게임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또 원정 경기예요. 예. 또 경남이 지난 경기 성남과의 경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는 지금 승점 1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점 차잖아요. 예, 예. 근데 성남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고 막판에 지금도 경남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어허. 근데 인천이 지금 두 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세인데 인천이 조금 더 낫다라고 아, 조금 더 위다. 보지만 예, 예. 또 홈에서는 또 경남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만만치 않고 봅니다. 이게 결론은 한참 또 모르겠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팀 진짜 누가 어쨌든 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예, 예.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일각에서는 승부의 열쇠가 외국인 킬러에게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두 팀과의 경기 승부의 열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뭐 이래요. 이런 승부는 영화에 그 한번 나왔던 대사 같은데 뭐 이런 게 뭐 전술과 전략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 싸움 기세입니다, 기세. 아,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연기하신 겁니다. 완전한 그 간절함이잖아요. 아, 그럼요. 잔류 정말. 그러니까 예. 막판에는 사실 우승 경합보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더 훨씬 더 커요. 음흠. 이게 뭐 지금 뭐 어디가 홈이고 그동안 역대 전적이 어떻게 됐고 저는 이게 다 무시될 경기라고 봐요. 그냥 아. 예, 딱 부닥쳤을 때 초반에 이제 그 힘싸움이 굉장히 예. 대단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또 경기장 외의 변수인 이제 유상철 감독님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원정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에 뭐 관광버스가 동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부 지금 경남으로 내려가기 예.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일단은 그냥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예, 일단 봐야 되는 된다. 경기, 진짜 봐야 되는 경기. 네. 이상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역대급 저는 정말 이런 경기를 한다는 자체도 예. 정말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요. 음흠. 김종부 감독이나 어떤 유상철 감독도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한쪽 편으로 뭐 기울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어차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음흠. 정말 이게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은 90분 안에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냥 정말 어느 팀이 준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더 하늘만 알 것 같습니다. 전적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날에 당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세죠, 예측하기 기세. 예, 어려우시겠네요. 누가 이기겠다. 근데 저는 뭐 예측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게 항상 좀 죄송합니다만 이 경기는 박문성 위원님의 예측을 좀 안 듣는 그러니까 걸로. 그 얘기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예. 이상우 위원님만 예측을 좀 들어볼까요? 솔직히 저도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정말 이 경기만큼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경기만큼은 그냥 축구를 그냥 즐기는 즐겨야죠. 그 자체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혹시 예.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더라도 바로 그렇죠. 강등은 아닙니다. 예, 예. 왜냐하면 또 이제 플레이오프. K리그 2에서 올라온 팀과 플레이오프. 떨어지느냐 올라오느냐를 놓고 또 한번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는 게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지더라도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자신 있게 좀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늦었습니다. 우리 인천에 유상철 감독 올라가고 김종 이것도 그렇고 이거 심도네요 진짜. 정말 역대급이에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경기는 잠시 뒤 오후 3시 경남 홈인 창원 축구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운명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지 경기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승 경쟁인데요. 내내 우승 경쟁을 벌여온 두 팀, 울산과 전북이 포항과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일단은 울산이 유리해요. 승점이 79점, 전북은 76점인데 울산은 포항전에서만 비기기만 해도 2005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먼저 전북 이야기 좀 해보죠. 최강희 감독 이후에 모라이스 감독이 팀을 이끌었는데 좀 잘 이끌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거 K리그 그 전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K리그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저는 전북이 한번 이렇게 모라이스 감독이 그 쉽지 않을 거고 한번 꼬꾸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잘했고요. 예. 전북도 못한 건 아닌데 음흠. 개인적으로 모라이스 감독이 나름 저는 선전했다고 생각해요. 나름 선방했다. 네,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일어났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감독이 떠났을 때 그를
뒤를 이어서 오는 감독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우승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잘했습니까라고 물어봐요. 어쨌든 뭐 우승 경험을 하고 있으면 잘한 건 맞는데 워낙 최강희 감독 전임 감독이 해놓은 게 많으니까 항상 비교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모라이스 감독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 어쩔 수 없는 비교인데. 최강희 감독 시절에는 전북이 이제 굉장히 닭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특히나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 혹은 뒤져 있거나 이랬을 때는 막 말도 안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해가지고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모라이스 감독은 확실히 그 무리뉴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던 무리뉴 감독 사단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최강희 감독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좀 더 중시 여기니까 예. 예전에 막 그 전북 그러면 닭공을 닭공이었죠, 닭공. 요 느낌이 좀 아니어서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전북 축구가 조금 재미가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재미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나름의 스타일이다. 나름의 예. 스타일대로 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튼 뭐 진짜 최강희 감독이 있을 때는 정말 닭공이고 그러니까 위기에 분명히 봉착했을 때 지금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상대를 진짜 부셔버렸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약간의 어떤 모라이스 감독은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조금 약하다? 조금 예. 약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하고 짬뽕이죠. 예.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예, 예. 예.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전 이제 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라이스 감독의 축구를 볼 때 약간 이제 그동안 이 얼큰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시원한 짬뽕을 좀 먹다가 약간 조금 이제 약간은 좀 밋밋한 짜장을 먹는 듯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울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도훈 감독 체제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김도훈 감독과는 국가대표에서 연이 좀 있으십니까? 같이 있었죠.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같이 갔었죠. 예, 예. 네, 저기 골프장 산에 가서 한탄했던 한탄 동료였나요? 한탄 동료. 제가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두 분이 별로 활약을 못 하셨군요. 못했어요. 열 맞아요. 제가 98을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아니 있는데 왜냐면 마지막 경기에 제가 날아다녔어야 되는데 벨기에전에서 못 뛰었단 말이야. 예, 김동훈 감독도 못 뛰었어요. 한 경기도 못 뛰셨죠? 김도훈 감독은. 뛰었죠. 뛰셨나요? 뛰었는데 예.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서 선역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등산 한탄 멤버. 네. 자, 김도훈 감독의 울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훈 감독은 일단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팀을 끌어가죠. 수비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세우고 예,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아주 앞쪽에 아주 기술적이고 빠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황일수 얼마나 빠릅니까? 김인성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육상부 FC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좀 빠른 선수들 많이 놔두놓고 예, 이선에 김보경 얼마나 기술이 아, 좋습니까? 좋죠. 또 최전방에 주니어 아주 결정이 좋고 가운데서 믹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밸런스 잘 잡아주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가되 공격에 있어서는 그렇게 빠르고 아주 기술적인 또 축구를 많이 구사했습니다. 예. 자, 과연 우승팀이 누가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예측하기는 잔류보다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측 한번 해볼게요. 박문성 위원님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제가 특히나 울산한테 미안한 게 몇 년 전인가 그 울산하고 그 포항인가 할 때 그렇죠.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울산이 우승한다고 그랬다가 막판에 말도 안 되게 이게 역전패가 돼요. 그래가지고 울산 팬들이 저한테 굉장히 또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도 울산이긴 해요. 느낌은. 에이, 전북이다. 아니 그렇다고요. 예. 예측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박문성 위원님 전적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네. 수험생들 파이팅했다가 수능이 연기됐던. 그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울산을 꼽아 주셨네요. 네. 네, 이상 위원님. 이게 제가 그 FS라고 포항 경기를 봤잖아요. 네,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깜놀이에요. 깜놀. 그러니까 포항 경기를 그러니까 제가 K2 방송을 하다가 K1도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네. 포항 경기 본 중에 제가 봤을 땐 서울전에서 원정 경기였는데 최고로 잘했어요. 잘했다. 정말 완델손도 잘하고 완델손. 네. 그리고 그 여기 저기 뭐야 일류첸코 이런 선수들. 일륜체코 그리고 뭐 그 송민규 선수 그리고 팔로세비치 선수. 팔로세비치. 예, 예.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또 지금 아까 경남에 얘기했지만 그 경남에서 전보를 갔던 최용준 선수 인대가 있죠. 포항으로 인대 갔잖아요. 최용준 선수하고 정재웅 선수가 이렇게 잘한 줄 몰랐고요. 또 그리고 김강성 선수하고 하창래 선수. 예. 또 이렇게 되면 또 포항 적인데 예. 박재우, 심상민, 뭐 강용호 골키퍼까지 있잖아요. 모르겠더라고요.
경기를 너무 잘해요. 그럼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다 지금 모르시네요. 포항과 울산 경기인데 아, 그러면 전북의 우승을 좀 저는 아니에요. 예상하신다? 울산의 우승을 꼽았어요. 예. 근데 김기동 감독이 너무 잘해요. 이게 아.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울산이 홈에서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기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올 시즌. 예. 근데 그래서 그리고- 전북입니까? 아니요.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왜 그래? 지금. 결론을 지어주세요.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일단은 울산이 유리하긴 해요. 예. 예. 아 울산 갈 것 같아요. 아, 울산이 우승. 예. 결국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전북인데 아니 왜냐면 끝은 울산이다. 포항이 경기를 너무 잘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자, 우승팀을 가리는 마지막 경기 울산과 포항 경기는 일요일 오후 3시 울산에서 열리고요. 자, 전북과 강원의 경기는 전주에서 역시 오후 3시에 아, 펼쳐집니다. 재밌겠다.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한 장 남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마지막 티켓을 놓고 3위 서울과 4위 대구가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른바 3위 결정전인데요. 최용수 감독님과 최근에 연락을 좀 해보셨나요? 야, 이건 통화하기 쉽지 않고요. 예. 저번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FC서울하고 포항 경기전에서 약간 느낌 자체가 우리 최용수 감독이 원래는 긴장이나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때 느낌 자체가 조금 뭐랄까 약간 뭔가 이게 경기할 때 들어가면 그 분위기를 우리는 좀 보잖아요. 예. 원래 또 경기 전에 감독들 인터뷰도 하고 또 감독들 만나서 어떻게 뭐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그 필이 와요. 예. 근데 김기동 감독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최용수 감독은 조금 약간 뭐랄까요. 이거 불안초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상에서는 통화는 못했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통화는 안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최용수 감독 부임 이후에 좋은 성적 내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서울에 비하면 뭐 그럼요. 팀을 완전히 바꿔냈죠. 일치월장입니다. 서울이 지난 시즌 강등될 뻔한 위기까지 갔다가 최용수 감독이 그걸 살려냈고 올 시즌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챔 경쟁까지 네. 끌어왔으니까 물론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마지막에 그냥 이제 아챔은 좀 굳어지는 분위기다 싶었는데 이렇게 패배를 해가지고 끝까지 몰릴 줄은 몰랐죠. 네. 그러니까 좀 이것 때문에 아마 되게 지금 살벌하실 것 예, 같아요. 왜냐면 예. 최용수 감독이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즌에 어쨌든 강등 안 됐고 올라왔잖아요. 저는 지금 그 우승 경쟁이 전북하고 울산 두 팀이긴 한데 예. FC 서울도 되게 탄력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반에는 네, 선두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요. 저는 그 경쟁을 하지 못했던 게 아쉬운 거예요. 아하. 선수단이 그거에 비해서 좀 너무 엷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올해 대구 돌풍의 팀입니다. 경기장도 새로 지었고 많은 변화를 이끌었던 팀인데 일단 경기장 리모델링 사례는 좀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아주 칭찬해야죠. 아주 칭찬해야 됩니다. 그게 이 K리그 경기장 문제는 저는 이 K리그의 중흥을 위해서 K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일단 가게를 사람. 열어야 되는데 예. 가게 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K리그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가게를 내가 소유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도 잘 못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대구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월드컵 경기장들은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준 축구 쪽에 준 선물은 맞습니다. 예, 맞는데 K리그만 또 놓고 보면 엄청난 부담이기도 해요. 적게는 3만, 많게는 6만까지 들어가는 예. 경기장. 또 어떤 경기장은 또 트랙 같은 게 있어서 한 5만, 4만이 들어가는데 트랙까지 있으면 경기에 집중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K리그 경기장은 지금 이게 규정상 K리그 1을 하려면 10,00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00명 네네.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저는 한 10,000명 정도 많아도 15,000이 K리그 경기장을 K리그를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크기라고 어허.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줄여야 되고 예쁘게 해야 되고 전용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실현해낸 아주 칭찬하고 싶은 정말 대구입니다. 좋은 선례로 네. 남는 네. 그런 리빌딩입니다. 대구 팀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최영진 아나운서 대구 대파 가봤어요? 전 못 가봤어요 아직. 저기 박무선 해설. 저도 대박 못 가봤어요. 진짜 짜증나요. 왜요? 이번에 원래는 엠스프레에서 가기로 했는데 그걸 왜 YTN 라디오에서? 여기서 한탄을 하세요. 아니 대구 MBC에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갔어야 그 되는데 지역 방송에서 하는군요.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저 예, 예. 지난번에 예. 제가 이제 예능을 하나 찍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으라차차 만수로 촬영이 대구에서 대구 유소년 팀하고 있다 그래서 대박 가는구나.
딱 갔더니 진짜 저 갔어요. 딱 예. 갔더니 저희 이제 운전해 주신 분하고 갔더니 대구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파가 안 가냐 했더니 오늘 촬영 여기래요. 아이고 아쉽네. 이거 뭐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네. 두 분 YTN 라디오에서 KBS MBC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지금 저 질문이 뭐였죠? 대구의 강점이요. 강점이요. 예. 선수들 겁나게 발전했어요. 발전했다. 원래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실력적으로 보면 그런 거 눈으로 딱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뭐 정대원 선수, 예. 뭐 그리고 또 김대훈 선수, 뭐 세징야는 말할 것도 없고 잘하죠. 예. 전체적으로 선수층이 상당히 이 선수가 그러니까 눈에 띄게 예. 발전하는 것들을 보기 쉽지 않거든요. 어허.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들 발전했더라고요. 점점 발전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고. 네네. 여기 다른 것보다도요. 조광래 사장 짱이고요. 프런트 짱이고요. 잘 만들어 간 거죠 팀을. 축구에 할 건 다 했어요.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야 우리 축구가 발전할 수 있고 어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K리그에 또 제가 아까 경기장의 문제를 한번 얘기했고 또 하나가 이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인프라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제가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중에 하나가 디렉터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디렉터라고 하는 제도는 이런 거죠. 분명히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혹은 예. 이걸 끌어가는 무슨 뭐 말 그대로 이제 팀의 뭐 사장이나 CEO 같은 사람이 있겠죠. 예. 또 하나는 현장에서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진짜 말 그대로 축구 전문가인 감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감독은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돈을 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영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렇죠. 이 구단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예. 근데 감독은 돈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성적을 내고 어떤 멋진 축구를 할 건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 둘을 누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경영도 좀 이해해야 하고 축구도 좀 이해하는 사람이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럽에서 얘기하는 디렉터 제도입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스포츠 디렉터라는 표현도 쓰고 풋볼 디렉터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거는 대개 보면 선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좀 더 경영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있는 이런 분들이 요 역할을 해줘요. 예. 근데 여기 대구는 조광래 사장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CEO인 동시에 디렉터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감독이 선수단을 뽑거나 선수단을 뭐 할 때 어드바이저도 해주고 혹은 위에 뭐 또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이런 데 연결을 할 때 그런데 또 이제 가서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 디렉터 역할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경기장의 사례도 너무나 좋은 사례고 아주 칭찬할 수 있는 영역인데 대구가 이 프론트를 끌어갔던 문제, 이 디렉터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요것도 한번 잘 봐가지고 다른 팀도 좀 벤치마킹 해야겠네요. 이런 부분. 그래서 조광래 사장의 대구 있잖아요. 예. 운영하는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요. 예. 사연아 언제 오냐? 한번 와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진짜로.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두 분 가세요 좀. 한번 갑시다 진짜. 대박 안 가야 돼. 돼요. 일단 좀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인데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그럼 사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100을 얘기했다고 하면 한 70은 모르겠어요. 진짜로? 말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투리가 너무 심하죠. 뭐한대요? 뭐 이러면 네? 네. 저 사장님 안녕하세요. 니시 오랜만에. 아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이제 한영식 한다고 저 지금 크게 해놨는데 프랭크도 붙여놓고 했는데. 조광래 짱. 저 어쨌든 아침 잘 준비하시고요. 그래. 예, 제가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 한번 하자 그래. 제가 대팍 한번 갑니다. 소주도 한잔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 네, 잘하세요, 사장님. 그래 고맙다. 네네네. 예. 정말 방송 중에 이렇게 그냥 아무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괜찮습니까? 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좋은데요. 네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팀의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경기 열리는 대구 DGB 은행파크의 예매표가 지난 24일 오픈 2시간 30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는 일요일 오후 3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애청자분들 그리고 K리그 팬분들 끝까지 K리그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윤,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유정의 2분 톡톡 축구 상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UEFA 유로 2020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짧게 말해서 유로는 유럽 축구 연맹 UEFA의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축구 대회로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 대한 성인 남자 축구 대회입니다. FIFA 월드컵과는 2년 간격이고요. 유럽 축구 강국들만 모이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 빠진 미니 월드컵이라고 불릴 정도로 월드컵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별 대항 축구 대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로 2020 예선은 UEFA 회원국 65개국이 10개 조로 나누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UEFA 유로 2016의 우승국인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예선을 치르게 되죠. 네이션스리그 A리그의 조 우승팀 4팀은 플레이오프 일정을 위해 6개와 5개 중 5개국이 참여하는 조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고 루트별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4개의 팀을 빼놓고 본선 진출국들은 이미 결정이 되었죠. 이번 유로 예선 대회의 흥미로운 점들은 바로 UEFA 유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개최국에게 자동 출전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예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 월드컵 때 다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최강국들이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재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2018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던 이탈리아는 예선에서 전승으로 통과하면서 새로 부임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세대 교체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로 대회는 본선 진출하는 팀들 그 어느 팀 하나 약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축구의 매력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해줄 대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알러풋볼 3부 더블 볼런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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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뭐 11월도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예,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시안컵 뭐 2019부터 시작해서 피파 여자 월드컵이 있었고요. 또 U20 월드컵, U17 월드컵 등 정말 많은 대회 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축구 팬들의 이목은 2019 클럽 월드컵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클럽 월드컵 어떤 대회입니까? 네, 원래는 이 인터콘티넨탈 컵이라고 해가지고 예.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남미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그 친선전 형식으로 맞붙는 대회가 있었어요. 음흠.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북중미 챔스 우승팀까지 이제 참가 규모를 늘려가지고 만든 예. 게 이 클럽 월드컵이거든요. 이 대회는 그 2000년에 브라질에서 그 피파 클럽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 개최가 되었는데 음흠. 운영상의 문제를 정말 많이 드러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4년간 대회가 중단이 되었다가 일본의 그 도요타 회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5년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예, 예. 네, 2005년에 그 대회는 이제 피파 클럽 월드 챔피언십 도요타컵이었고요. 그 다음 해인 2006년부터 지금과 같은 그 예. 피파 클럽 월드컵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는데요. 이 대회는 이제 매년 12월 중순에 열리게 되고 각 대륙의 챔스 우승팀 6팀 그리고 개최국의 리그 우승팀까지 해가지고 예. 총 7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네. 올해로 뭐 16회째인데 네. 꽤 오래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인데 역대 대륙별 우승 횟수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유럽이 강세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유럽 대륙에서 11차례 그리고 남미 대륙에서 4차례 우승 주인공이 나왔고요. 예. 남미 우승은 모두 브라질의 클럽들이었습니다. 클럽 월드컵은 이 A 대표팀, 그러니까 국가의 팀이 아닌 전 세계 각 리그 간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파 랭킹이 아닌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 IFFHS에서 발표한 예. 세계 축구 리그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2019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통계를 가져왔는데 예.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1위, 잉글랜드 2위, 예. 그리고 브라질이 3위입니다. 아, 4위는 그렇군요. 생소하지만 콜롬비아예요. 아, 4위가. 콜롬비아요? 네. 예. 그 다음부터 이태리,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순이거든요. 이 피파 랭킹이나 UEFA 랭킹 등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세계 리그 통계를 보니까 콜롬비아가 이탈리아나 독일보다 위에 있습니다. 네, 또 상위권은 유럽과 남미가 양분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흐름이 이 클럽 월드컵의 성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대륙에서 우승팀이 나온 적이 아직 없죠. 아시아에선 아랍에미리트의 알라인 그리고 일본의 가시마 엔틀러스가 준우승까지는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 결승전 자체가 유럽 팀 대 남미 팀으로 매치업 될 때가 대부분이고요. 예. 다만 브라질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2012년도에 코린치안스가 우승을 한 뒤로 우승이 아직까지 없어요. 이후에 유럽 대륙,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죠. 예. 자, 초창기 때는 보면 그래도 남미 팀들이 꽤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네. 자,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유럽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 팀이 절대 강세를 보이는 이유 궁금하거든요. 뭐 이유는 사실 뭐 간단하죠. 예. 예, 초창기 때는 유럽 팀들에게 클럽 월드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예, 그런 대회였다면 2010년대를 좀 넘어오면서부터는 절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으면 좀 아쉬운 예. 그런 대회를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클럽 월드컵이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만이 출전을 할 수 있는 대회잖아요. 근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자체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예. 이 클럽 월드컵이라는 대회 자체의 그 비중은 좀 낮다 하더라도 희소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유럽 팀들도 이제 4강전까지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 멤버를 돌리다가도 예. 결승전에 올라가면은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해서 아하. 어떻게든 우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유럽 팀이 아무래도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와 맞물려서 그 춘추제로 운영이 되는 그 타 대륙의 그 클럽 우승팀들은 예, 아무래도 예. 좀 일정상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팀들은 풀 시즌을 치르고 난 다음에 휴식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대회에 나서야 되는 반면에 유럽팀 같은 경우는 한창 그 컨디션 사이클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회에 나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이변의 가능성조차도 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뭐 유럽이 완벽한 전력으로 또 상대를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팀들의 우승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 본격적으로 올해 클럽 월드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4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남미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 우승팀이 가려지면서 참가국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팀 참가합니까? 먼저 아시아에선 사우디의 알 힐라리 아쳔 우승을 했죠. 예. 장현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네. 네. 예. 또 카타르는 개최국 자격으로 리그 우승팀 알사드를 출전시키는데요. 여기는 또 남태희와 정우영 선수가 속해 있죠. 자, 다른 대륙 어떻습니까? 오세아니아는 호주 옆에 누베 칼레돈이라는 작고 예쁜 섬이 있어요. 예. 여기 꽃보다 남자 드라마에도 나왔던 데라는데 아, 그 섬인가요? 네. 예. 그 나라의 이엔겐 스포츠라는 구단이 이 국가구단 역사상 첫 OFC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클럽 월드컵에 나옵니다. 예. 또 아프리카에선 튀니지의 ES 튀니스 리그에서 29차례나 우승한 적이 있는 나름대로 리그의 명문팀이 출전을 하고요. 또 유럽은 아시겠지만 뭐 챔스에서 토트넘을 꺾었던 리버풀이 출전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뭐 리버풀이 눈에 가장 띕니다. 네. 네. 리버풀과 알사드가 만나면 클럽 대 사비 이 감독 감독 대결을 보는 것도 그쵸. 네. 굉장히 흥미거리인데 아메리카 대륙 어떻습니까? 북중미에선 멕시코의 CF 몬테레이라는 팀이 출전을 하는데 예. 2013년 이후로 6년 만에 콘카카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클럽 월드컵에 오게 됐습니다. 이 토트넘에 있었던 빈센트 얀센 있잖아요. 공격수.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 여름에 이적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해트트릭도 기록을 했던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미의 챔스인 코카 리베르타도레스를 보면서 우리 이수열 평론가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CR 플라멩구가 우승을 했죠. 가린샤, 호마리우, 지쿠, 베베투 등 최고의 레전드들을 배출한 구단입니다. 예. 총 7팀이 참여하면 일반적인 토너먼트 방식으로는 우승팀을 좀 가려내기 어렵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대회가 치러집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럽 팀과 남미 팀의 결승전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예. 이 대진 편성에 있습니다. 어허. 준결승 2경기에 각각 유럽 팀, 남미 팀을 하나씩 미리 넣어두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유럽과 남미는 만나려면 결승전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준준결승 4자리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팀이 하나씩 들어가고 예.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오세아니아와 개최국의 구단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겨루게 됩니다. 주최 측의 농간 아닙니까? 자, 이번에도 유럽팀의 강세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객관적인 전례만 놓고 보면은 예. 당연하게도 이제 유럽 챔피언이 리버풀이 앞서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몇 가지 변수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 일단은 그 남미 챔피언의 전력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 한 2-3년간 그 유럽 빅리그 탑 선수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클럽 스카우터들이 그 유럽과 남미의 입이 검증된 선수들을 비싸게 사오기보다는 이 눈에 띄지 않은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죠. 남미의 어린 그 탑 유망주 선점에 열을 올리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미 클럽들은 핵심 선수를 이전만큼 잘 뺏기지를 않고 유망주를 팔아서 그만큼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남미 클럽들이 조금 더 그 강세를
그 전력이 보강이 되는 예.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뭐 요즘 남미의 상위 클럽들이 전력 누수를 막으면서 네. 좀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의 그 숨은 보석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예, 예. 브라질 리그나 아르헨티나 리그 상위권 팀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핵심 선수의 유출을 막고 이제 거대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전력 보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미 클럽들의 전력이 상당히 올라왔고요. 그 음흠. 대표적인 팀이 바로 이번에 그 남미 챔스에서 우승을 했던 플라멩고죠. 네. 자, 뭐 리버풀의 맞상대로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거의 뭐 브라질 국가대표 2진급 전력이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 어느 네. 정도로 좀 강한 겁니까? 플라멩고가 최근에 그 비니시우스 주니어라든가 예. 아니면 루카스 파케타 같은 그런 어린 선수들을 팔아서 대략 그 100M 유로 가까이 되는 그 재정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예. 네,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하던 필리페 루이스, 음흠. 바이른 미넨에서 활약을 하던 하피냐, 오. 그 외에도 뭐 가브리엘 바르보사, 예. 뭐 브루노 엘리키, 와. 그러니까 전현직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어허. 예,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은 최근 20년간 남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전력이다. 예. 이런 그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리그도 우승을 했고 남미 챔스도 우승을 하면서 그 확실하게 성과를 냈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감독이 그 유럽 축구계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그 포르투갈 출신의 조르제 제수스라고 예, 예. 제수스거든요. 예, 그 감독이 유럽 축구를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네. 강팀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저는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에 남미 클럽들이 아무래도 그 강해지고 있다고는 해도 예. 유럽 챔피언과 좀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흠. 예, 근데 그 리버풀이 그동안의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팀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스쿼드층이 그렇게 두껍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음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체력적인 문제로 한 12월 달 정도부터는 좀 고비를 맞을 것이다. 예, 예. 이런 그 예상이 많습니다. 예, 지금도 그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순항을 하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경기 내용은 좀 이제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12월 달을 많이 고비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리버풀이 그 클럽 월드컵의 베스트 멤버를 가동을 할지 어허. 아니면은 뭐 베스트 멤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이 전력을 다할지는 좀 의문이라고 봐요. 예, 예.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변수가 될 만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피파 월드컵은 이벤트 대회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피파가 대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를 확대한다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클럽 월드컵 확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예, 예. UEFA 대회에 비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만큼 수익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흠. 더 많은 뭐 관심과 투자 그러다 보면 후원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예. 되기 때문에 대회 참가팀을 늘리는 방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흠. 사실 이번 2019년도 대회부터 월드컵처럼 32개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뭐 3년, 4년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예, 예. 하지만 변함없이 이번에는 7개 팀이 참여를 하고요. 음흠. 하지만 2021년 개최지를 중국으로 결정하면서 24개 팀 규모의 대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예, 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중국 네. 참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자, 피파가 클럽 월드컵 참가팀을 24개 팀으로 확대하고 네. 또 중국에서 치르려는 이유 뭐 돈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돈이죠. 이 중국은 그 투자 가치가 확실한 시장이고 더구나 최근에 그 축구에 대한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 피파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음흠. 피파가 추진하고 있는 그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중국 시장 공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예. 피파 클럽 월드컵 참가팀 확대 그리고 중국 개최 역시 뭐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최고인가 봐요. 자, 클럽 월드컵 확대안에 대한 축구계 반응 어떻습니까? UEFA가 이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피파의 도전이라면서 오. 거세게 반대를 하는 모양새고요. 빡빡한 일정 탓에 유럽의 클럽 팀들도 그다지 반기지 않죠. 음흠. 이번 대회 리버풀의 준결승전이 12월 18일 그리고 이긴다면 결승전이 21일로 계획되어 예. 있는데 리그 경기일과 겹쳐서 미뤄야 돼요. 음흠. 큰 부담이 되겠죠. 예. 반대로 시즌이 끝난 국가나 뭐 누벨칼레도니아 아까 말씀드린 나라같이 국제 대회 기회가 어. 적은 구단들은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클럽 입장에서는 일정에 대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대륙 연맹의 반발도 심한 상황에서 네. 이 피파의 클럽 월드컵 규모 확대 계획 대회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그 대회 위상은 그 유럽 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주느냐 예.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좀, 비관적이다. 예, 보고 있어요. 예. 그 피파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컨페더레이션스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흠. 그거를 폐지를 하고 예. 그 공백기에 피파 클럽 월드컵을 개최를 한다면 그 유럽 팀들이 말하는 그 일정상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덜 수 있지 않느냐. 음흠. 이게 지금 피파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판이라고 봐요. 네. 비시즌 기간에 이 클럽이 그 몇몇 선수들의 국대 차출을 허가하는 거 예. 이거 하고 클럽 전체가 이 대회 자체에 참여하는 거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 예. 네. 클럽은 이제 시즌을 마치면은 대략 한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한 달 정도는 휴식기를 가집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한 달 정도를 프리시즌 일정을 치르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는데요. 음흠. 만약에 클럽이 비시즌에 이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루틴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 전체를 망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듭니다. 뭐 구단도 네. 그렇고 선수 개인 입장에서도 참가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렇죠. 네. 네. 자, 클럽 월드컵이 개편될 경우 유럽 팀들 베스트 전력을 안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클럽 입장에서는 이 비시즌 중에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다음 시즌의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럼요. 그 원활한 그 프리시즌을 치르기 위해서는 베스트 멤버에게는 휴식기를 주고요. 어허. 클럽 월드컵에는 유스팀이나 예. 리저브 팀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그 대회 이상 자체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 예. 문제에 대한 대안책이 없다면 클럽 월드컵이 원하는 그러니까 피파가 원하는 최고 권위의 위상을 얻는 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대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러 문제들 잘 해결해서 피파 월드컵이 기존의 월드컵 못지않은 대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알로풋과 그리고 축구와 함께 로맨틱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